오늘 이야기할 단지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들어서는 드파인 연희입니다. 이 단지는 화려한 초역세권이나 학군 특화 단지는 아니지만 연희동이라는 동네가 주는 주거 분위기와 신축 아파트를 함께 가져가고 싶은 분들께는 분명히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다만 이 단지는 겉으로 보이는 입지만 보고 들어오면 기대와 다른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구조를 하나씩 이해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 소개가 아니라 이 단지가 어떤 분에게 맞고 어떤 분에게는 왜 애매할 수 있는지 그 흐름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희동은 오래전부터 조용한 주거지 이미지가 강한 지역이죠. 대규모 상업지 한가운데라기보다는 주택가 중심의 녹지와 자연이 어우러진 동네라는 인식이 더 강한 곳입니다. 이런 연희동에 9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신축이 들어온다는 점 자체가 이번 분양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면 드파인 연희는 서대문구 연희동 안쪽 내부순환도로와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철도 교통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고 동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도보로 대략 7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이미 첫 번째 판단 지점이 나옵니다. 초역세권을 기대했다면 이 단지는 그 방향은 아닙니다. 서울 도심 기준으로 보면 아주 가까운 역세권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출퇴근을 기준으로 한 실사용 거리로 보면 완전히 불편하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위치입니다. 이 지점에서 체감은 분명히 갈릴 수 있습니다. 차량 이동을 기준으로 보면 내부순환도로와 인접해 있어서 마포나 도심 쪽으로 이동할 때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입니다. 다만 단지 바로 앞에 대형 상업시설이나 중심 상권이 붙어 있는 구조는 아니라서 생활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이동해서 이용하는 생활 패턴을 전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괜찮다면 다음 이야기를 볼 수 있고 이 자체가 부담이라면 이 단지는 성향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단지가 분명히 강점을 가지는 부분은 자연환경입니다. 홍제천이 가깝고 안산근린공원도 인접해 있어서 도심 안에서도 비교적 여유 있는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연희동 특유의 조용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분들에겐 이 부분이 꽤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학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배정 예정 초등학교는 연희초등학교인데 단지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약 1.2에서 1.6km 정도 됩니다. 도보로 이동하면 20분에서 30분 이상 걸릴 수 있고 오르막 구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이 부분은 감성보다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지점입니다. 이제 단지 자체를 보겠습니다. 드파인 연희는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29층까지 총 13개 동으로 구성된 대단지이고 전체 세대수는 959세대이며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332세대입니다. 연희동에서는 보기 드문 규모의 신축 단지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브랜드도 눈에 띄는 요소입니다. 이 단지에는 SK에코플랜트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드파인이 적용됩니다. 이 브랜드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단순한 보급형 분양보다는 주거의 질과 이미지를 함께 가져가겠다는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하게 느껴진다면 단지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분양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용 59 타입은 최고가 기준으로 약 12억 3천만 원에서 12억 4천만 원 수준이고 전용 84 타입은 타입에 따라 약 15억 1천만 원에서 15억 6천만 원 선이며 펜트하우스 타입인 115 타입은 최고가가 약 23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여기서 한번 멈칫하게 됩니다. 이 가격이 선뜻 받아들여지는 분도 있고 처음부터 부담으로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단지는 분양가를 단독으로 보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가장 많이 비교되는 단지가 가재울 뉴타운의 대장 단지인 DMC 파크뷰자이입니다. DMC 파크뷰자이는 준공된 지 약 12년에서 15년 정도 된 구축 단지인데 전용 84 기준 실거래가가 최근에도 15억에서 16억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즉, 연식이 상당히 지난 구축과 이제 막 분양하는 신축이 가격으로 정면에서 만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판단이 갈립니다. 이미 검증된 대단지 구축이 더 편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이 정도 가격이면 차라리 신축을 선택하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단지는 바로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단지입니다. 또 하나 자주 언급되는 비교 사례가 최근에 분양한 수지자이 에디시온입니다. 수지자이 에디시온은 경기도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용인 수지에서 분양한 신축 단지인데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약 15억 2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비교에서 봐야 할 포인트는 연희동과 수지를 놓고 어디가 더 낫냐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신축 분양가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지입니다. 경기도 핵심 주거지에서도
입지와 브랜드가 갖춰진 신축이라면 분양가가 이미 15억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연희 디파인의 분양가가 시장 흐름과 동떨어진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이 단지는 요즘 분양가 흐름 속에서 보면 특별히 튀게 비싸게 나온 단지라고 보기는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봐야 할 포인트가 입주 시점입니다. 드파인 연희의 입주는 2029년 예정인데 이 시점은 서울 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자주 언급됩니다. 정비사업 속도나 공급 환경을 함께 놓고 보면 2029년의 신축이라는 점 자체가 하나의 가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연희동 신축 아파트라는 희소성에 더해 상암과 마포 생활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입지 가치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서대문구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마포 쪽 생활권에 더 가깝게 느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지점까지 듣고 나서 이 구조가 이해되고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다면 드파인 연희는 단순히 비싸다고만 넘길 단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까지 와서도 계속 부담이 느껴진다면 이 단지는 애초에 체질과 맞지 않는 단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금 계획도 꼭 짚고 가야 합니다. 계약금은 10%인데 계약 시 1,000만 원을 먼저 내고 30일 이내에 나머지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중도금은 60%, 잔금은 30%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최대 40%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중도금 60% 중 20%는 현금으로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이 구조가 감당 가능한지 여부는 생각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청약 조건도 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이자 청약과열 지역에 해당합니다. 서울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세대가 100% 우선 공급 대상입니다. 1순위 청약은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원 전원이 최근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타입은 가점제 40%, 추첨제 60% 구조입니다. 가점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에겐 이 부분이 하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60을 초과해 85 이하 타입은 가점제 70%, 추첨제 30%입니다. 재당첨 제한은 10년이고 전매 제한은 3년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입니다. 거주 의무는 없어서 입주 시점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단지가 잘 맞는 분들을 정리해보면 서울 거주자이면서 가점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신축 대단지를 선호하는 분들 그리고 실거주보다는 자금 계획에 따라 전세 활용까지 고려하는 분들입니다. 특히 전용 59 타입을 중심으로 추첨 구조를 기대하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등학생 자녀의 통학 환경을 최우선으로 보는 가정이나 현금 동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 단지는 부담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청약 일정도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2026년 1월 9일입니다. 특별 공급은 1월 19일,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은 1월 20일, 당첨자 발표는 1월 2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드파인 연희는 모두에게 좋은 단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연희동이라는 입지, 대단지 신축 그리고 거주 의무가 없는 구조를 함께 놓고 보면 분명히 맞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는 단지입니다. 이 단지가 내 상황에 들어오는지 아니면 지나쳐야 할 단지인지 지금까지 들은 기준을 하나씩 대입해보면 판단은 훨씬 쉬워질 겁니다. 오늘 내용이 청약을 고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약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